그날 LA의 날씨는 맑고도 청량한 겨울 날씨였다. 로렐 캐니언대로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오픈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그곳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LA 도심가 주택단지의 어느 가정집. 평범해 보이는 이 집에는 두 명의 남성이 살고 있다. 두 명의 남성은 레리 필립스 주니어와 에밀 마타사레누이다. 아침 일찍부터 그들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침대에는 돈다발들과 각종 총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과연 두 남자는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 이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이전에 몇 차례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고, 돈벌이에 관심 있었던 그들에게 은행털이는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날의 계획은 명확했다. 며칠 전부터 계획을 세워온 로렐 캐니언 지점의 은행을 털어 돈을 확보하는 것. 은행 매니저인 후아는 20명의 직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오픈 시간이 되어 그는 자리에 일어나 은행의 정문을 열고 고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한다. 같은 시각 필립스와 마타사레누는 계획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특수 개조를 한 전신 방탄복을 무려 4벌이나 껴입었고, 그들은 AK, M16, 각종 라이플과 권총까지 챙겼고, 실탄 3,000여 발과 철갑탄이 장전된 드럼 탄창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윽고 중무장을 한 그들은 차에 타 은행으로 출발하기 시작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침 일찍 고객들을 응대하며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필립스와 마타사레누는 곧 은행으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진 거리에 도착했고, 그들은 계획의 디테일들을 다시금 떠올렸는데, 은행의 금고에 들어있을 예상 금액을 계산하며 이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차는 곧 은행의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남은 건 은행에 들어가 돈을 갖고 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이 단순히 돈만 훔치고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었다면 가벼운 권총 정도로도 충분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철갑탄이 장전된 소총 몇 정과 실탄 3,000여 발을 은행 안으로 들고 가기 시작한다. 그 시각 로렐 캐니언 대로를 순찰 중이던 두 명의 경관이 있었다. 은행이 있는 곳은 주요 순찰 지역이었기에 그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앞을 지나던 중이었다. 마침 은행의 앞을 지나가던 중 동료 경관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검은색 스키 마스크를 쓴 두 명의 남성이 중무장을 한 채 총을 들고 은행의 정문으로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윽고 그들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총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 명의 경관은 곧바로 긴급 지원 요청을 하게 된다. 곧 몇 분이 안 되어 인근에 있던 형사 트레이시와 존, 무전을 받고 긴급히 도착한 레리 딘 헤인즈 경관이 현장에 오게 된다. There was no sense of panic in anybody, so we started thinking that maybe this could be a false alarm or, could be one guy with a handgun, something that, we would have total control over. 은행 안에서는 필립스가 은행 매니저 후안에게 금고의 문을 열라 지시했고, 그는 후안에게 가방에 돈을 넣으라고 지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필립스는
금고 안에 있던 돈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은 80만 달러 정도였지만 금고 안에는 30만 달러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이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은행 측이 중앙은행으로 돈을 일부 송출한 것이었다. 이제 은행 주변에는 몇십 명의 경찰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는데 은행 안에 있던 범인들의 무장 상태가 어땠는지. 경찰들에게는 9mm 베레타 권총과 레밍턴 샷건만이 무장의 전부였다. 필립스와 마타사레누가 은행으로 들어온 지 10분이 지난 후 마타사레누는 은행 안의 사람들을 금고 안에 밀어넣고 은행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그 사이 필립스는 은행 밖으로 나와 문 밖을 서성이며 밖을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만약 필립스가 경찰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광경을 보고 놀랐다면 그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었다. 이내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레리 필립스는 총을 장전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곧 발생할 끔찍한 총격전의 시작일 뿐이었다. 레리 필립스는 은행의 정문으로 나왔는데, 필립스의 이러한 행보는 다른 강도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고, 이것은 곧 그들을 포위하고 있던 LA 경찰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 이후 그는 들고 있던 라이플로 경찰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곧 필립스의 총격에 부상당한 첫 번째 인물은 딘 헤인즈 경관이었는데, 그들은 차 뒤에서 엄폐하고 있었지만 필립스의 총에는 철갑탄이 장전되어 있었고 총알은 차의 철판 정도는 쉽게 뚫을 수 있는 위력이었다. 은행 주변은 주택단지들이 즐비했는데, 이는 급작스레 차 뒤에 숨어있던 몇 명의 시민들도 헤인즈 경관과 같이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상황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필립스가 경찰들을 향해 총탄을 퍼붓는 사이 은행 옆 열쇠 가게의 벽 뒤에 자리를 잡고 있던 제임스 즈보라반 경관은 그 순간 필립스를 향해 샷건을 2발 발사하게 된다. I find out later, I had hit him with a total of 8 pellets in his back. 7 absorbed into the body armor, which at the time we didn't know they had on, and 1 actually went a little bit low and hit him in the tailbone. So right after striking him, he immediately spun, locked eyes in my direction, and started shooting. He said, hit the ground. He threw me on the ground and got on top of me. And that's when I knew that we probably were in a lot more trouble than we realized. 필립스가 쏘는 총탄들은 그들이 몸을 엄폐하고 있던 벽을 뚫어 통과됐고, 즈보라반 경관은 이내 허리 쪽에 2발과 엉덩이에 1발을 맞게 된다. 이윽고 은행 안에 있던 마타사레누도 금고에 돈을 챙기고 은행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은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내 포위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총을 쏘며 차로 걸어갔다. 서로 간의 총격전이 일어나는 도중 마타사레누는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말았는데, 총상을 입은 부위는 방탄복이 보호해주지 않는 부위였고, 부상을 입은 다리로 거의 걸을 수 없던 그는 곧 차에 타기 시작했는데, 그는 경찰들과 싸우는 계획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었다.
마타사레누가 부상을 입은 후 필립스 또한 왼쪽 손목에 총상을 입고 말았는데, 하지만 그는 총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들을 향해 공격을 거세게 몰아칠 준비를 한다. 그들이 경찰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중 불과 10m 떨어진 담장에 존 카프라렐리 경관을 비롯한 몇 명의 경관들이 그들의 옆을 치기 위해 돌아서 오게 된다. The AK-47 rounds just went through that wall like it wasn't even there. And we kind of regrouped at that point. 담장의 벽은 범인들이 쏘는 총탄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카프라렐리를 비롯한 경관들은 은행에서 나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잡으러 후퇴한다. 이윽고 탈출을 위해 마타사레누가 차를 몰고 필립스의 곁으로 다가와 타라고 말하지만, 필립스는 여전히 경찰들과의 총격전을 즐기는 듯해 보였으며, 그는 이내 트렁크에서 새로운 총을 꺼내 헬리콥터와 경찰들에게 다시금 쏘기 시작했다. 곧 필립스는 트렁크에서 M16을 꺼내 차 안에 마타사르누에게 건네주고 은행 밖으로 천천히 나가기 시작한다. 이 모습은 이제 그들이 두 명이서 활동하게 되는 마지막 몇 초가 될 장면이었다. 두 범인은 주차장에서 나왔지만 필립스는 인도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마타사레누는 여전히 천천히 차를 몰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As they moved out of the parking lot, Phillips had at least two different jams in his weapon, and he stopped to clear those jams. I don't think Montesareno understood what was happening in that regard, that his partner was not staying abreast of him. 한편 에밀 마타사레누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는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점은 그가 차에서 나왔을 때도 주변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We made several mistakes during this incident, and I think probably one of them that we all acknowledge was we didn't cordon off the area maybe as good as we could have. But having said that, it would have taken a lot of police cars just to barricade intersections. And a lot of people, I believe, were just getting out of their house, getting in their car, and driving to the market or wherever they were going. So they probably would have been inside any cordoned off area that we would have created. I'm not making that as an excuse, it's just the situation. 레리 필립스는 결국 자신의 AK 소총을 버리고 권총을 들고 대치하기 시작했는데,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수백 발의 총격전은 이미 주변을 초토화시킨 뒤였다. 이내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 필립스는 오른손에 총상을 입었고 쥐고 있던 권총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마치 지금이 자신의 마지막인 것을 직감한 것처럼 바닥에 권총을 주운 다음 자신의 머리로 총구를 겨눴고 이내 방아쇠를 당기고 만다. 한편 마타사레누가 여전히 차를 탈취하려고 하는 동안 3명의 스와팀 대원이 긴급히 현장에 도착했고 그들은 방탄조끼와 M16으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장비조차 챙기지 못한 채 급하게 도착한 대원들이었지만 이는 경찰 입장에서 범인들과의 첫 총격전 이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화력을 갖춘 채 맞서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 시각 아치우드 대로의 에밀 마타사레누는 마침내 한 시민의 차를 강탈하는 데 성공했고 그는 앞에 있던 1961년식 지프 트럭에 몇 발의 총을 쏘았으며 이윽고 트럭의 주인
윌리엄 마르는 차를 버리고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곧 그는 트럭으로 자신의 무기와 탄약들을 빠르게 옮긴 뒤 도주할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몰랐는데 키는 여전히 차 안에 남아 있었지만 이와 같은 옛날 구형 트럭에는 별도의 시동 버튼이 따로 있다는 것을. 트럭의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그 사이 트럭의 곁으로 스와팀 대원들의 차가 접근한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차 뒤로 엄폐를 위해 이동했으나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 될 실수였다.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스와팀의 대원들은 곧바로 자리를 잡았고 이 짧은 순간은 에밀 마타사르누가 대원들을 공격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다시금 짧은 총격전이 벌어지는 중 스와팀은 이내 엎드려서 차 밑으로 보이는 그의 다리를 향해 사격하기 시작했다. 이내 그는 왼쪽 다리에 29번이나 되는 엄청난 총격을 당했고 결국 다리는 산산조각나게 된다. 마침내 에밀 마타사르누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의 총격은 끝이 나게 된다. 스와팀이 그에게 접근하고 곧 그를 체포하게 되는데 길고도 길었던 사건이 끝나게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다리의 총상 및 몸의 여러 총상으로 인해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었고 이 끔찍한 사건의 사망자는 결국 레리 필립스 주니어와 에밀 마타사르누 둘뿐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사상자의 수는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당시 LA 경찰은 절망적일 정도로 범인들에 비해서 장비 상태가 열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내내 범인들에게 맞섰다. That day we fought and we fought and we fought and it was literally like 200 little dark blue ants nibbling and biting on this humongous tarantula, you know, and little by little, we got him.